드디어 대한민국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인도네시아와의 악연을 끊어낼 생각입니다. KF-21 보라매 분담금 문제로 속을 썩였던 시간을 생각하면 참 길고 길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도 높은 관심을 받는 중입니다. 이에 폴란드, UAE 같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국가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사업 초기 기술 한 푼 보태지 않고 공동개발국의 특수만 잔뜩 노린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지급하지도 그렇다고 공동개발국의 지위를 포기하지도 않으며 온갖 말썽을 부려왔습니다. 그 작태가 얼마나 뻔뻔한지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도 당장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국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분노에 찬 목소리를 낼 정도였는데요. 이에 드디어 대한민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10월 초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인도네시아를 찾아 고위 관계자를 만나고 분담금 미납 문제를 단판 짚고 온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속 시원한 KF-21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KF-21 개발 분담금은 이제 1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2019년 1월 받으시 일정 금액을 납부한 뒤 무려 4년 가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예정된 분담금이 쌓이고 쌓여 계속해서 불어나는 실정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인니도 현재 연체 상황에 대해 자국의 예산 부족을 핑계로 삼고 있습니다. 즉,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줄 돈이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당연히 이게 사실이라고 믿기는 힘듭니다. 1조 원이라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 건 맞지만 국가 단위에서는 충분히 전용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만에 하나 100번 양보해서 인니가 정말 국가 예산이 부족하고 당장 분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해도 차후 계획에 대해 대한민국에 상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약속이고 거래이니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인니는 지난 6월 말 납부 계획을 통보하겠다고 하더니 심지어 그마저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동네 슈퍼에 진 외상값도 이처럼 멋대로 굴지는 않을 텐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련 예산이 없어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다던 인니는 프랑스에서 42대의 라파를 구입하는가 하면 카타르에서 9천억 원을 들여 중고 미라주 2005 12대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웃긴 건 미라주 2005를 구매한 이유가 라팔 배치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용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투기의 특성상 아무리 중고기체라 하더라도 10년은 더 운용할 수 있겠지만 인니의 창정비 능력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즉, 시각에 따라선 일회용품에 9천억 원을 태우는 정신나간 행동과 다를 게 없는데요. 그런데도 인니는 한술 더 떠 최근 미국산 F-15EX와 S-70M을 구매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예산이 부족해 KF-21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말을 사실로 믿어주길 바라는 건 대한민국을 너무 호구로 보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더 어이없는 건 인니가 새로운 무기 체계를 구매하면서 다른 국가들과는 일종의 현금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 분담금 미납에 대한 진상짓이 전세계 방산시장에 소문나면서 신용불량 국가로 낙인 찍혔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프랑스, 미국 같은 무기 생산국들은 사전에 현금 지급이 확실시되지 않는 이상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나마 자업자득이다 싶지만 거꾸로 말하면 인니가 당장 수십 대의 전투기를 현찰박치기로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런 배째라는 식의 태도가 대한민국을 열받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그리고 그 사이 미납된 분담금은 1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이조차도 전부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계약이 분담금을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이 미납금 1조 원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가 부담해야 할 KF-21 보람의 전체 분담금 규모는 1조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26년 6월까지 해당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KF-21 시제기 한 대와 여러 기술 자료를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KF-21 양산에 돌입하면 50여 대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작 1조 7천억 원에 무려 8조 8천억 원과 수십 년의 세월이 녹아든 KF-21 개발 기술의 정수를 획득할 수 있었던 남는 장사였는데요. 그런데 인니는 제발로 목을 차버리고 사업 시작 초기였던 2016년 약 500억 원을 납부한 이후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간신히 지난 2022년 11월과 2023년 2월 총 511억 원을 보내왔습니다.
전체 분담금의 고작 5.8%를 납부하고 내내 감감무소식이었던 건데요. 도저히 참다 못한 대한민국은 2021년 남은 분담금의 30%를 석유, 천연가스, 고무 등으로 대신 받아주겠다고 제안했고 KF21이 방산물자로 지정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까지 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쌓인 미납금은 약 9,900억 원, 대략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이 마침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해 국방부 고위급 관계자들과 담판을 짓고 돌아온 건데요. 이조차도 현지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시간을 끌어대는 통에 일주일 가까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머물면서 간신히 성사되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인니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KF21 개발 사업에서 퇴출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인니는 전통적인 방산후방국인데다 KF21 보람의 첫 도입국이 될 경우 그 상징성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기체계, 이를테면 전차나 자주포, 하물며 전투기조차도 마수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방산거래의 규모나 안보적 중요성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지만 무기체계의 첫 수출은 대개 파격적일 정도로 저렴한 가격을 제한하거나 상당히 알찬 패키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체계도 크게 보면 수출품의 일종인지라 첫 물꼬를 어떻게 트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계약이 정상화되면 대한민국은 인니를 통해 KF21의 지속적인 생산과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습니다. 인니로 이전되는 기술은 금전적 기여에 따른 양산기술 이식일 뿐 전투기 개발을 위한 세부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니 공군이 운용할 물량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방산무기의 경우 생산 물량 확보는 단가 인하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2032년까지 한국 공군이 도입하게 될 KF21이 전체 120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현지 생산을 통해 인니가 확보하기로 한 48대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로소 대한민국이 내린 결단은 이 모든 걸 감수할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방위사업청장은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비서실장에게 분담금 납부가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개발 종료가 불가능하다라며 남은 3년의 계약 기간 동안 실행 가능한 계획을 10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년 마무리될 KF21 개발 사업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재정적 여건 때문에 삐걱일 수 없다고 판단한 대한민국이 결국은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퇴출하기로 결정지은 것입니다. 제가 다 속이 시원한데요. 물론 인니가 생각을 고쳐먹고 10월 말까지 상세한 분담금 납부 계약을 세워 제출할 가능성도 있지만 인니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발언은 사실상 사업 퇴출 통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인니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레임덕 기간으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에 고작 4개월 뒤인 2024년 2월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현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파와 유력 대선 후보인 프라보어 수비안토파가 정치적 대립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문제는 이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KF21 분담금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꽉 쥐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프라보어 장관은 현 정부와의 차별점을 분명히 하면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프라보어 장관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업적인 KF21 사업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리 만무합니다. 게다가 인니의 독특한 선거 문화도 한몫하는데요. 인니는 2024년 2월 예정된 대선에서 특정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6월에 결선 투표를 또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월 대선은 3파전으로 갈라져서 어느 후보도 과반수의 득표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2024년 6월은 되어야 대통령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 KF21 분담금 문제 같은 중대 사안이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이 부여한 약 한 달간의 유예기간은 이제 더 이상 인니의 내부 사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더군다나 최근 폴란드와 UAE의 사업 참여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폴란드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KF-21 블록2 개발 단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블록1 공대 공무장 탐색 개발이 마무리되고 있는 KF-21 사업 현 상황에서 인니가 분담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만큼 폴란드가 이를 대납하고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공동개발국의 이름을 올리겠다는 건데요. 이런 방식에 흥미를 보인 건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UAE 또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인니의 미납금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과 인니, UAE 3국 간의 협력체계 구축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방사청에서는 UAE 참여나 폴란드와의 공동개발 가능성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그보다는 인니와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연막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은데요. 앞으로 KF-21 블록1 개발 사업이 최소 3년 이상 남은 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공표하는 것보다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인도네시아도 슬슬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니 정부는 국방부와 재무부, 외무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직자가 모인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KF-21 분담금 문제를 안건으로 올렸는데요. 인니는 이 회의를 통해 KF-21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진행을 촉구하고 계약사항과 지식재산권, 마케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인니 수뇌부에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공직자들은 KF-21 개발 사업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는 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떠나간 전투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는 날이 갈수록 높은 곳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FA-50은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에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지구를 1370번 돌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 덕에 대한민국 전투기의 우수함과 안전성 역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KF-21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인데요. 반면 10월 말 벼랑 끝에 몰린 인도네시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